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밤사이에 보니까 되게 변수가 많아요. 일단은 그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후임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케빈 워시.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 그죠? 인선보다 최근에 아마 쿠팡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타지 않았나 싶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쿠팡이 그 케빈 워시의 어떤 그 인맥을 믿고 좀 우리나라한테 좀, 그죠?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게 보였는데, 물론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떤 깊이 저 사람은 좀 아니었으면 약간 그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케빈 워시를 후임자로 지명을 하면서 밤사이에 어떤 미국 시장은 요동을 쳤어요. 일단은 주식보다는 어떤 금값, 그동안 고공행진을 확 벌치던 금도 다운. 근데 금보다 더 심한 건 은이 거진 장중에 한 27%까지 급락을 하다가 25%인가까지 빠지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홈쇼핑 막 이런 데서도 뭐 골드바, 실버바 이런 걸 막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5분 만에 완판이 어쩌니 막 하더만, 그죠? 한 방에 25% 급락.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투기라는 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요, 뭐를 산다고, 뭐 사니까 돈 된다 하더라. 막 설칠 때가 항상 꼭대기다. 우리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도 경험했죠. 뭐 커피숍이나 어디 가면, 그죠? 셋만 모이면 한 사람은 방장이야. 그죠? 주식 리딩하고. 뭐 사면 돈 번다, 뭐 사면 돈 번다. 어디 가면, 그죠? 나 뭐 사서 돈 벌었다. 그때가 항상 꼭대기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거진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가죠. 그런데요, 항상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죠? 같이 동화돼요. 근데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면 항상 출구 근처에 가 있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가 파티가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출근지, 입군지, 파티가 진행 중인지, 끝 무렵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물론요, 쉬운 건 없어요. 환율 전문가한테 외환 딜러 어떤 이런 생활을 하신 분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 그분도 그래요. 자기도 환율에 대해서 업으로 삼고 여기에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는 안 맞다, 모르겠다. 막말로 환율을 예측할 때 동전 탱 던져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는 거나 자기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나 별반 확률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그 어렵고 힘든 분야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세상 만물, 정치, 경제 모든 걸 아우러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식의 움직임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돈을 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런 것 같아요. 한 판만. 내가 주식을 딱 한 번만 하고 난 손 털래, 끝낼래 하면요. 고수, 하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죠?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공평하다는 것은 평균 에버리지에 근접해 간다는 거.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치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그 평균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거죠. 내가 이번만 딱 하고 끝내볼래? 안 할래? 그러면 노력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비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저도 이래 사람들한테 어떤 종목, 그죠? 종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추천을 하다 보면, 지나고 보면 좀, 아,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황당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오래 전에, 막 2년, 3년, 뭐 4년, 5년 전에 어떤 인연이 되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그죠? 지금도 그걸 들고 있든지 물어보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투척하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을 때는 내가 끝없이 이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싶을 만큼 같이 이 종목을 알아가고 공부를 해 나가고 이해를 했을 때 사든지 아니면 아예 입 닫고 말을 안 하든지 두 중에 하나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그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이야기 있죠. 때로는 그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죠? 저도 원치 않는 역할을 배분해요. 너는 선무당이야, 너는 선무당이야. 배역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요, 공부라는 거는 대부분 다 하기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러죠. 뭐 살까? 종목만 이야기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종목은 뭐냐 하면 막 설명을 해도 아우 듣기 싫어. 억지로라도 바라고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해줘도 그죠? 2배속. 내가 다 들었다. 근데 이해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봤다는 거. 그죠? 내가 수학 강사야. 수학 강사인데,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을 수학을 기초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래요. 선생님, 나는 뭐 기초가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답만 가르쳐줘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선생님, 1번에 2, 2번에 3, 3번에, 2제곱, 뭐, x, 어째, y, 가르쳐 줬어. 그게 맞나요? 맞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왜 끝없이 설명하냐? 근데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듣기 싫고, 그냥 종목만 말해줘. 아니, 종목 말해주면 너는 망해. 이거 뭐 주식 조금 안다고, 진짜 뭐, 하네.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차라리 1년을 끊는 게 나아요. 왜? 적어도 주식 바닥에서는 그렇다고요. 왜? 결국은 망해서 원망할 거니까.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그죠? 영원히 좋은 주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 해서, 야, 너가 그때 좋은 회사를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안 좋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회사는 없어요. 또 영원히 나쁜 회사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좋다고 골란 회사면 그 회사를 모니터링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지 실적이 나빠지는지 꾸준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뭐 경영권을 뭐 다른 데 넘기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진행하고 있는지 수많은 변화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그게 긍정이다 싶으면 계속 홀딩, 조금 부정적이다 싶으면 그죠? 매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영원한 거는 없어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이야기를, 그죠? 예상을 해야 돼요. 어제 저녁 때까지는 세상은 평온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은이 25% 폭락했다.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주식도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5천 요래 있는 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일어난 현실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수만큼 주식이 어떠고 저쩌고 뭐 이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예측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고 주식을 대하는 이 많은 자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주금이라는 건 없어요. 무주금이라는 것은 거짓 100% 사기 뭐 이런 거죠. 세상을 이해를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죠? 그 이유는 또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지금 그죠? 왜 막 코스피가 뭐 불장이 되었는지, 코스닥이 불장이 되었는지 이거를 설명을 맞죠? 영상을 찍고 아직까지 안 올렸으니까 뭐 어쨌거나 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코스닥 그죠?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ETF에 막 문칙돈을 막 갖다 넣어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100조가 넘었죠. 고객예탁금 100조 넘었다고 신용이 30조 정도는 괜찮다 말한다면 그 사람도 주식으로 먹고 사는 그냥 주식쟁이일 뿐이에요. 주식은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져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스스로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끝없이 사고 팔고 해라, 단타 쳐라, 정치 테마 해라, 지금 이 테마가 핫하다, 여기 붙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든지 말든지 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그죠? 그런 어떤 테마나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라고. 주식은 사고 팔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거라고. 돈을 잃는 거라고. 그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찾아서 그 주식에 내가 원하는 가치만큼 기다리되 끝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 그 주식을 때로 매도를 해야 된다. 테마라는 것은 뭐죠? 항상 그랬죠. 누군가가 싸게 매집을 해서 비싸게 끌어올려서 그거를 파는 행위예요. 지금 그동안 외인들이 막 죽으라고 그죠? 끌어올리고 지금 팔아요. 개인들은 열광하죠. 개인들이 지금 막 뭉치돈을 밀고 들어와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내가 주식을 조금 했다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래요?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열이야. 이거는 비싸.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 엔비디아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 정점이란 게 있어. 어느 날 삼성전자를 보니까 홍라이 여사가 그죠? 삼성전자를 팔았대. 왜? 세금 내려고.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 같으면 삼성전자 급락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반응도 없죠. 더 올라버려. 왜? 개인들은 그런 거 몰라요. 홍라이가 누구야? 관심 없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고 나는 믿어. 질러.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고 믿어. 질러. 돈의 힘이죠. 끝없이 밀고 들어와요. 2차 전지 랠리 할 때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걸, 그죠? 여러 가지 뭐 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레밍 현상 이런 거죠. 어떤 그 들쥐 같은 이런 떼가 막 미친 듯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앞으로 확 나가요. 끝없이 달리다가 절벽으로 막 뛰어내리면서 막 죽기 시작하죠. 떼죽음을 해. 근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왜 이렇지?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비슷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실험, 이제 모의 실험이죠. 백화점에서, 평온한 백화점에서 뭐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실험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이야. 그죠? 한 사람이 갑자기 쇼핑하다가 앞으로 막 뛰기 시작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두 사람이 뛰기 시작해. 뭐 네 사람이 뛰기 시작해. 그럼 뭐죠? 설정이죠. 그러면서 다다다다 뛰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원래 실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이유도 없이 그냥 같이 뛰어. 다다다다다 뛰어. 그죠? 그런 현상 비슷한 거.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이야기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상 같은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저도 느꼈어요. 물론 저도 그래서 입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 그죠? 뭔가 주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어도 못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그죠? 웬만한 종목 손을 못 대요. 현대자동차 이런 거 손을 못 대요. 저도 똑같아요. 그동안 들고 있던 거 대형주 웬만한 거 오르면 다 팔았다 그랬죠. 지금 그죠? 뭐 GS 우선주나 뭐 이런 거 일부 배당 노리고 들어간 거 우선주, 지주회사 성격의 우선주 이런 거 조금 있죠. 웬만한 주식 대형주 다 팔았어. 팔고 나서 100%가 더 올랐어. 왜? 누가 사죠? 개인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ETF에 돈을 넣어. 그 ETF에 들어오는 돈들은 무조건 주식을 사줘야 돼. 그죠?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이 떨어지는지 말지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왜? 최소한 욕을 안 들어먹으려면 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 싸다 개념이 아니야. 그냥 지수가 100포인트 오르면 그 100포인트 비슷하게 성과가 나와야 얘가 좀 하네 하는 거죠. 고객님 지금 사면 위험해요. 이거 사면 안 돼요. 어쩌요 저쩌요. 설득도 안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휴 내 돈 아니야. 그냥 사달라는데 사줘. 그런 식. 연기금도 똑같아요. 연기금도요. 그냥 내 돈 아니야. 야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뭐 대충 시가총액 큰 거 그냥 사재껴. 네 돈 아닌데 왜 고민을 해. 예. 보자 시총 딱 해가 바이오. 그죠?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 억수 싫어하죠. 땡땡땡 그죠? 바이오. 땡땡땡 바이오. 그 옛날에 그 오리배 만들었다고 막 설명드렸죠. 근데 요거 어때요? 시가총액 크니까. 시가총액 큰 바이오니까 이거 사야 안 되냐? 근데 이거요. 옛날에 그 오리배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이 회사 되게 싫어요. 안 샀으면 좋겠어요. 연기금이 계속 사는데요. 연기금 바보예요. 아니다. 연기금 바보라면 요것도 그죠. 명예훼손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연기금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의 성격이 틀려요. 우리는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기금은 돈은 잃어도 본인들 돈 아니고 월급 다 나와요. 그죠? 바이오를 그 사람들이 왜 샀는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샀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 그런 그죠?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어때요? 금요일, 어제. 그죠? 또 급락했죠. 맨날 그런 식이야. 바이오는요. 신약, 기대감 해가지고 막 띄워. 그러다가 오늘 며칠 있으면 그것도 폭락해. 유상증자를 했든 뭐 실험 실패를 했든 뭐 했든. 주식은 멘탈 게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뉴턴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주식으로 돈을 다 잃은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돈을 다 잃고 대중의 광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계산을 해도 주식시장의 심리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생각해요. 주식을 하면서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대중에 휩쓸리지 말자. 그죠? 어제 계좌 튼 사람이 100% 먹었다고 자랑을 해도 그 정도는 이제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이야. 이게 광기야. 저 애들의 돈으로 결국은 내가 향후 또 10년을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주식을 처음 입문했는데 돈을 잃었어. 그 사람은요, 바로 이제, 에휴, 나하고 주식하고 안 맞아. 두 번 다시 안 해. 떠나버려요. 근데 처음에 못 모르고, 야, 삼성전자 사면 돈 번다더라. 삼성전자 10만 원에 뚝 들어갔어. 들어가서 15만 원 팔았어. 와, 떼돈 벌었다. 나는 역시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착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삼성전자를 내가 100만 원치 사서 50만 원 벌었는데, 만일 그때 내가 적금을 다 깨고 1억치 사놨으면 5천 벌었겠네. 와, 아깝다.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적금 해약하고 대출 받고 이래저래 돈 좀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돈 좀 벌어볼까 덤비드는 거죠. 걔네들이 동학개미예요.
한때는 슈퍼개미였고, 한때는 불개미였고, 한때는 울트라개미, 어떤, 초인류개미, 그 수많은 한 40년 동안요, 온 수많은 개미들 다 경험해 봤어요. 그 수많은 개미들 다 죽었어. 다 박멸됐어. 다 퇴출됐어. 다 망하고 없어졌어. 그냥,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주식이란 거는 그냥 내가 뭔가를 막 죽으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그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면 무조건 죽어요. 망해요. 주식은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1년을 예상하고 나는 1년 동안 한 10% 정도 수익이면 만족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나의 자산을 한 50% 정도를 계좌를 하나 떼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배당을 1년에 5% 이상 주는 쪽으로 다 몰아이어놨어. 그것도 불안해서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쭉 깔아뒀어. 이 계좌는 웬만하면 수익은 한 5% 이상은 나와요. 왜? 내년 올 연말쯤 되면 또 그만큼 가가 있어. 주식이 오르든, 그죠? 원래 배당주가 그래요. 얘는 보험이야. 내가 주식을 매매하다가 돈을 잃으면 이 배당 한 플러스 한 5% 정도의 수익이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으로 내가 1년 동안 치고 빠고 하면서 5%를 잃으면 번전되는 거야. 배당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구성하고 1년을 운영을 해요. 하다 보면 성과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거는 제 의지 뜻하고는 틀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하나 대응을 하는 거예요. 느리지만 안전하고 튼튼하고 잠 잘 자고 불안감 없고. 근데 개인은 어때요? 물론요. 저도 한때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대부분요, 개인들은 주식시장은 신용 미수는 당연한 거야. 그걸 왜 하려고 안 해? 해.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요, 초보들, 주식에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번데 있죠. 근데 주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몇 년 했다고 한 사람은 돈을, 절반, 50%는 돈을 다 잃고 있어요. 초토화. 왜 그래요? 학습 효과 때문에. 경험치로.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주식이 꼭대기다, 꼭지다, 위험하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죠? 딱 제한적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는,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시골지 전략, 안전하게. 그냥 앞으로 배당소도 분리가셔야 되니까, 뭐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안전한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저평가 종목, 품절주, 이런 걸로 사두자. 작게 먹어도 마음 편하게 그냥 여기서 놀자. 1년 기다려보면 뭐 배당 받아도 그게 어디야? 그죠? 요즘, 그죠? 문자나 이런 거 띵동띵동 오죠? 공시 막 떠죠? 뭐, 얘는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요? 하죠. 삼성전자 15만원짜리가 특별 배당 560원인가 주니까 와, 한호성 지르죠? 근데 우리는, 그죠? 2만 5천원짜리가 1350원 배당 주고 하는데도 대중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주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회사가 배당을 이만큼 주는지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고수익인지. 절대 안 망할 수 있는 회사. 망할 확률이 거진 제로에 가까운 회사예요. 그런데 대중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다 지고 그냥 매년 나는 이 회사 배당 6.6% 받으면 이걸로도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중은 몰라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많아요. 배당주는 소위 일부 그 종목을 잘 아는 사람들의 점유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주가 막 급등하고 오르는 것도 싫고 그냥 매년
한 6% 정도 배당만 쭉 나와도 나는 만족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죽어도 이 회사는 안 망하는 것 같아. 그럼 그 회사 비중을 뭐 어느 정도 실어놓고 너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주식이 왜 급등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ETF 때문에 그랬고, 초심자들의 행운, 그죠? 주식이 먼저 모은 사람들이 돈을 밀고 들어오고, 그게 영원할까요? 결국은 누군가는 물리는 거예요. 꼭대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끝없이 오를 것이라고 하고 막판에, 그죠? 실버 발을 베팅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니까 25% 폭락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죠?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은 지금 제일 괴로워요. 왜? 이건 답이 없어요. 고객이 돈 들고 와서 주식 사줘요. 사면 욕먹을 것 같아. 근데 안 사도 욕먹을 것 같아. 그렇다고 에이 사표 내고 회사를 그만둬?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뭐다? 심리학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 뭐 어쨌거나 뭐 지금은 그것도 어떤 중요하고, 또 밤 사이에 그죠?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지명, 뭐 쿠팡 이사도 지낸 이력도 있지만, 그죠? 결국은 케빈 워시가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앞전까지는 그랬어요. 그 어떤 케빈 워시 하면 인플레이션 이 분야에서 매파에 해당해요. 매파.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의 어떤 매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좀 깡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체제에서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강성 분야에서 트럼프 추종자로 바뀌면서, 지금은 뭐 금리 인하해도 될 것 같아. 금리 인하가 뭐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그죠?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발언을 계속 내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연준 의장으로 급부상한 인물. 근데 과거에는 강성분자였는데, 근데 연준 의장 하기 위해서 갑자기 완전히 180도 돌변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변심으로 봐야 되나?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막상 연준 의장 당선되고 나서는 어떤 본연의 생각대로 갈지 변수가 많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미 연준을 지켜온 파월, 제롬 파월이 이제는 물러나면, 물론 기간은 5월달까지죠. 5월달까지 끝까지 내가 버틴다 해본들, 그죠? 이제는 뭐 그림자, 뭐 의장 이 정도니까 힘이 없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줄은 모르겠어요. 뭐 연준 의장에서, 그죠? 물러나도 이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월한테 남은 기간 5월달까지 버티지 말고 이 정도에서 물러나라. 그 대신 연준 이사는 시켜줄게. 실업자 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는 케빈 워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일지에 따라서 때로는, 그죠? 미 연준의 독립성,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미 연준이 트럼프의 어떤 부속 기구다, 이런 식으로 전략했다 하면 신뢰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달러는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연준의 독립성이냐, 트럼프의 대변인이냐, 이게 앞으로 케빈 워시가 걸어가야 될 길,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밤 사이에, 그죠? 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죠? 한율 관찰국 지정되었다. 이 기사 있었죠. 그 기사 띄워주고 제가 밑에,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의도가 아니다. 그래,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환율은 어때요? 그죠? 지금 우리 환율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